포근한 이불 덮었으니 잘 준비되었지? 이제 책이랑 자자. 초원의 집. 큰 숲속에 있는 작은 집. 지금으로부터 100년도도 오래된 옛날 미국 위스콘신주의 큰 숲속 통나무로 지은 작은 집에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어. 집 주위에는 시커먼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고 그 너머에는 다른 나무들이, 그 너머에는 더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하루나 한 주일, 아니 한 달 내내 북쪽으로 걸어가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나무뿐이었다. 집도 없고 길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나무들과 숲속에 보금자리를 틀고 사는 들짐승들 뿐이었다. 숲속에는 늑대와 곰과 퓨마들이 살고 있었다. 시냇가에는 쥐와 밍크와 수달들이 살고 있었다. 언덕에는 여우굴이 있었고 사슴들은 사방을 떠돌아다녔다. 작은 통나무집 동쪽과 서쪽에는 숲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멀리 떨어진 숲 언저리에 작은 통나무집 몇 채가 띄엄띄엄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어린 소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작은 통나무집 뿐이었고 이 작은 집에서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메리 언니, 그리고 갓난이 여동생 캐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집 앞을 지나는 마차길이 구불구불 달리다가 모퉁이 넘어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길이 끝나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소녀는 알지 못했다. 그 어린 소녀의 이름은 로라였다. 로라는 아버지를 아베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어메라고 불렀다. 그 시절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고 요즘 아이들처럼 아빠, 엄마라고도 부르지 않았다. 밤이면 로라는 침대에 누워 길을 세웠지만 들리는 것은 나무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뿐이었다. 이따금 멀리서 늑대가 청승맞게 울곤 했다. 어떤 때는 집 가까이 다가와 울기도 했다. 늑대가 우는 소리는 무서웠다. 로라는 늑대들이 어린 소녀들을 잡아먹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튼튼한 통나무집 안에 있으면 안전했다. 현관문 위에는 아빠의 사냥총이 걸려 있었고 불독잭이 문 앞에 엎드려 보초를 서고 있었다. 로라야, 가서 자거라. 늑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잭이 지켜줄 거야. 아빠가 말하곤 했다. 그래서 로라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메리 언니 곁에 바짝 붙어서 잠들곤 했다. 하루는 밤중에 아빠가 로라를 침대에서 안아올려 늑대를 볼 수 있도록 창가로 데려갔다. 늑대 2마리가 집 앞에 앉아 있었다. 늑대는 털복숭이 개처럼 보였다. 늑대들은 크고 밝은 달을 향해 코끝을 쳐들고 컹컹 짖어대고 있었다. 잭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문 앞을 오락가락했다. 목돌미 털이 곤두서 있었다. 잭은 늑대들을 향해 날카롭고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 보였다. 늑대들은 여전히 청승맞게 울었지만 집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다. 집은 안락하고 안전했다. 2층에는 널찍한 다락방이 있어서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릴 때 놀기 좋았다. 아래층에는 작은 침실과 큰 방이 있었다. 침실에는 덧문이 달린 창문이 하나 있었다. 큰 방에는 창틀에 유리를 끼운 창문이 2개 있었고 앞쪽과 뒤쪽에 출입문이 하나씩 있었다. 그리고 삐뚤삐뚤한 나무 가로대를 둘러친 울타리가 집을 둘러싸고 있어서
곰이나 사슴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었다. 앞마당에는 크고 아름다운 참나무가 두 그루 서 있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나면 로라는 곧장 창가로 다가가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하루는 참나무 가지에 사슴이 한 마리씩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간밤에 아빠가 사냥한 사슴이었다. 아빠는 로라가 잠자고 있는 동안 사슴 2마리를 총으로 잡아서 집으로 가져와 늑대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높은 가지에 매달아 두었던 것이다. 그날 점심때 로라네 식구들은 신선한 사슴고기를 먹었다.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로라는 전부 다 먹고 싶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금에 절이고 연기를 쐬어서 겨울철 양식으로 남겨두어야 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나날이 짧아졌고 밤이면 성해가 유리창을 벌레처럼 슬금슬금 기어 올라왔다. 이제 곧 눈이 올 것이다. 그러면 통나무집은 눈더미에 파묻힐 테고 호수와 시내는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추운 계절에는 아빠도 사냥감을 찾기가 어려웠다. 곰들은 굴 속에 숨어서 겨우내 깊은 잠을 잤다. 다람쥐들은 나무구멍 속에 보금자리를 들고 들어가 털투성이 꼬리로 주둥이를 감싼 채 웅크리고 있었다. 사슴과 토끼들은 겁이 많고 동작도 재빨랐다. 아빠가 사슴을 잡을 수 있다 해도 겨울 사슴은 가을 사슴처럼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있지 않고 삐쩍 말라 있었다. 아빠 혼자 눈 덮인 숲에서 추위를 견디며 온종일 돌아다녀도 사냥감을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그러니 겨울이 오기 전에 되도록 많은 식량을 비축해 두어야 했다. 아빠는 사슴과 쑥을 조심스럽게 벗긴 다음 가죽에 소금을 뿌려서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야 가죽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그 일이 끝나면 고기를 잘게 토막내어 널빤지 위에 펼쳐놓고 소금을 뿌렸다. 앞마당 끝에는 속이 빈 나무줄기에서 잘라낸 통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아빠는 통나무 양쪽 끝에서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쪽에 다 못을 박았다. 그런 다음 통나무를 똑바로 세우고 꼭대기에 지붕을 씌웠다. 그리고 아래쪽은 네모나게 도려내어 그 잘라낸 나무 쪽에 가죽 덩첩을 달고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 그것은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는 작은 문이었다. 사슴고기를 며칠 동안 소금에 절인 뒤 아빠는 고기 투막마다 끝부분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노끈을 끼워서 고리를 만들었다. 로라는 아빠가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빠가 속 빈통 나무 속에 박아놓은 못에 사슴고기를 매다는 것도 지켜보았다. 아빠는 작은 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이 겨우 닿을 만큼 높은 곳에 박혀있는 못에 사슴고기를 매달았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통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꼭대기로 올라가 지붕을 한쪽으로 치우고 통나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못에 사슴고기를 매달았다. 그 일이 끝나자 아빠는 지붕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로라에게 말했다. 장작 패는 곳에 가서 이 고리나무 토막을 몇 개 가져오렴. 방금 자른 깨끗하고 하얀 걸로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로라는 아빠가 장작을 패는 곳으로 달려가 달콤한 냄새가 나는 생나무 토막을 앞치마에 가득 담아서 가져왔다. 아빠는 속빈 통나무의 작은 문 안쪽에다 마른 나무 껍질과 건부를 모아놓고 불을 피웠다. 그러고는 로라가 가져온 생나무 토막 몇 개를 모닥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생나무 토막은 천천히 타면서 속빈 통나무를 매캐한 연기로 가득 채웠다.
아빠는 작은 문을 닫았다. 문틈으로 연기가 조금 빠져나왔고 꼭대기 지붕에서도 연기가 조금 빠져나왔지만 대부분의 연기는 사슴고기와 함께 통나무 안에 갇혔다. 고기를 훈제하는 데는 히코리 나무가 최고지. 히코리 나무 연기를 쐬면 언제고 먹을 수 있는 사슴고기가 만들어진단다. 아빠가 말했다. 그러고는 도끼를 어깨에 메고 나무를 좀 더 빈터로 갔다. 그 며칠 동안 로라와 엄마는 통나무 틈새로 새어나오는 연기를 지켜보았다. 연기가 나오지 않으면 로라는 히코리나무 토막을 더 가져왔고 엄마는 그것을 통나무 밑에 피워둔 모닥불 위에 올려놓곤 했다. 그동안 마당에서는 연기 냄새가 자욱했다. 속빈 통나무의 작은 문을 열면 연기 냄새와 고기 냄새가 뒤섞인 누린내가 새어나왔다. 마침내 아빠는 고기가 충분히 훈제되었다고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을 피울 필요가 없었다. 불이 꺼지자 아빠는 통나무 속에서 고기 토막을 모두 꺼냈다. 엄마는 고기 토막을 하나하나 종이에 싸서 다락방에 매달았다. 거기에 놓아두면 고기는 안전할 뿐더러 썩지도 않을 것이다. 하루는 아빠가 동이 트기도 전에 진마차를 타고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수레에는 커다란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 상자들에는 물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다. 물고기들 중에는 로라만큼이나 커다란 것도 있었다. 아빠는 페피노스에 가서 그물로 그 많은 송어를 잡아온 것이다. 엄마는 가시를 발라내고 살을 얇게 저면했다. 내 식구는 맛있고 싱싱한 생선을 배부르게 먹었다. 남은 물고기는 모두 겨울철에 대비하여 커다란 통 속에 넣고 소금에 절였다. 아빠는 돼지도 한 마리 치고 있었다. 돼지는 숲속을 제멋대로 뛰어다니며 도토리와 개암과 나무 뿌리를 먹고 살았다. 아빠는 돼지를 숲속에 잡아다가 우리에 가두었다. 고기가 꽁꽁 얼 만큼 날씨가 추워지면 아빠는 돼지를 잡을 것이다. 어느 날 로라는 한밤중에 깨어나 돼지가 꽥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빠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벽에 걸린 총을 낚아채어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어서 로라는 총소리를 들었다. 한 번, 두 번. 아빠는 침실로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다. 큰 곰 하나가 돼지 우리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곰은 우리 안으로 아빠를 들이밀고 돼지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돼지는 우리 속을 뛰어다니면서 꽥꽥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빠는 별빛으로 이 광경을 보고 재빨리 총을 쏘았다. 그러나 별빛이 너무 흐렸고 너무 서둘러 총을 쏘았기 때문에 곰을 맞히지는 못했다. 곰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아빠가 곰을 잡지 못한 게 로라는 아쉬웠다. 로라는 곰고기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다. 아빠도 아쉬워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베이컨은 빼앗기지 않았어.